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자, 이번 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 12주차가 되겠네요. 우리 저번 주에 자, 원심력 이제 수업을 할 차례였는데요. 자, 복습을 간단히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은 5장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자, 5장 내용이었죠. 예. 자, 5장에서는 일과 에너지를 주제로 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에너지의 한 형태가 일이다 라고 했죠. 자, 일은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의 단위인 주를 사용한다 라고 했죠. 자, 두 번째 2절 내용은 일률이었는데요. 네, 일률이었는데 일률이란 그렇습니다. 일률이란 전력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자, 역학에서는 일률, 전기를 다룰 때는 전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률은 보이는 것처럼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했느냐를 의미하고요. 자, 단위가 와트였습니다. 자, 우리가 전력의 단위가 와트인 것은 잘 알고 있죠. 일률도 와트를 씁니다. 방금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 일률과 전력은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이지만 일반 역학에서는 일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전기를 다룰 때 전기역학 분야에서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에너지의 형태로 역학적인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다뤘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역학적인 에너지고요. 자, 이 역학적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이걸 좀 한정했죠. 간단한 역학적 에너지라는 형태에만 제한을 해서 조금 더 쉬운 형태의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운동 에너지 형태, 시계 형태, 2분의 1 MV 제곱. 자, 위치 에너지는 두 가지인데, 먼저 중력 위치 에너지는 mgh. 탄성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다. 자, 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보존력과 비보존력이라는 이런 구분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보존력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중력이나 탄성력은 보존력. 자, 그러면 이것이 보존이 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마찰력이나 저항력인데, 이런 힘은 비보존력. 자, 비보존력의 의미는 보존이 되지 못하는 방해하는 힘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자, 충돌에서의 에너지 변화라는 제목이었는데, 자, 여기서는 반발계수라는 게 나왔었죠. 자, 반발계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반발계수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반발계수는 그 범위가 최하는 0이고 최대는 1입니다. 그래서 1인 경우는 탄성 충돌에서 일어나는데요. 자, 물체가 부딪혀서 서로 튕겨져 나오는 충돌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이 아주 이상적인 경우 1이라고 할 수 있고, 자, 0인 경우는 아주 이상적인 경우 비탄성 충돌에 해당합니다. 즉, 물체가 부딪힌 다음에 서로 튕겨져 나오지 않고 하나로 붙어서 움직일 때 상대 속도가 0인 것이죠.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는 예를 들어 고무차력 같은 경우 물체가 서로 부딪히면 같이 붙어버리죠. 이런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처럼 비탄성 충돌은 물체가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지 않고 같이 붙어서 가는 경우입니다. 뭐 타일에 붙어있는 껌이랄지 뭐 스티커 뭐 이런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5장을 배웠죠. 네, 반발계수까지 해서 5장을 마쳤습니다. 자, 반발계수는 뭐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으로 가야겠죠? 네, 6장 저번 주에 전반부를 조금 봤었는데, 자, 주제는 그렇습니다. 원운동과 단진동이라는 주제였고요. 자, 원운동부터 다뤘습니다. 원운동 중에서 등속이라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즉 조금 간단한 형태를 의미하고요. 중요한 것은 원운동이라는 의미이죠. 원운동. 자, 그래서 원운동에 관해서 배웠는데, 자, 등속 원운동 여기서 먼저 몇 가지 물리량을 다뤘었죠. 그렇습니다. 주기가 있고 진동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는 자, 이것은 자, 나중으로 미루고요. 자, 원운동을 배우고 단진자를 배울 겁니다. 자, 단진동과 관련된 것인데, 자, 우선 원운동에서요. 자, 우리가 각속도라는 것을 다뤘다 이거죠. 자, 각속도라는 걸 다뤘습니다. 자, 직선운동에서는 직선에서의 속도, 즉 선속도고 회전운동에서의 속도는 회전각에서 각속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속도하면 선속도를 의미하지만 물리적으로 이제 회전운동을 의미할 때 구분을 짓는
짓는다면 선속도와 각속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할 때는 선속도라고 한다면 회전 운동을 할 때는 각속도다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은 그냥 속도와 선속도는 뭐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선속도를 굳이 선속도라고 안 하고 속도라고 하지만 구분 짓는다면 회전에서는 각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선속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속도의 두 가지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선속도, 하나는 각속도. 자, 그래서 회전 운동을 다룰 때 교재 내용처럼 각속도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각속도. 각속도는 주어진 것처럼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이동했느냐가 아니고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회전했느냐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분의 회전한 각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를 좀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속도 개념은 어디서 봤죠? 자, 속도 개념은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에서 자, 속력과 속도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자, 이때 자, 1장에서 속도라는 정의식을 봤었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속도란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것이었어요. 자, 주어진 시간에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자, 좀 단순히 x방향만 고려한다면 x방향으로의 변이가 얼마냐라는 것이죠. 위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속도의 정의식이 있었고요. 자, 불러봅시다. 이제 6장 다시 볼까요? 자, 각속도란 자, 회전이었기 때문에 자, 각속도의 정의는 자,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죠.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회전했느냐가 각속도입니다. 자, 이 관계를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을 수 있죠. 자, 속도에서 속도를 다룰 때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자, 속도란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움직였느냐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시간이 원운동에서 한 주기라면 한 주기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얼마겠어요? 자, 주기 개념. 자, 여러분들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자, 원운동에서 주기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시간이죠. 그렇다면 한 바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이동거리죠? 그렇죠. 원 둘레가 되겠죠. 따라서
자, 원둘레가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속도란, 이 경우에 적용해보면 한 주기 동안에 원둘레 2파이할 만큼 이동한 것이죠. 자, 그래서 주기분의 역수가 진동수라는 관계를 여기에 적용을 하면 주기는 진동수로 바뀌죠. 자, 여기서 자,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가 역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2파이 FR이라는 형태로 V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V를. 그러므로 자, V는 오메가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자, 주어진 것처럼 V를 2파이FR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V와 연계 매칭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R분의 V로 쓸 수 있죠. 따라서 V는 R 오메가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저번 시간에 자, 다음과 같은 관계, 자, V는 오메가와 이퀄이라고 쓰면 안 된다. 자, V에 해당하는 것이 오메가이고 속도에 해당하는 것이 회전에서는 각속도이나, 자, 이걸 식으로 쓸 때는 V 이퀄 오메가라고 쓰면 안 되고, 자,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V는 R 오메가라는 형태를 갖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구심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3차시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인데, 자, 구심력이라는 게 있다. 자, 구심력이란 자,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회전운동을 일으킬 때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시계 형태가 있었죠. 자, 바로 구심력의 형태였는데, 구심력의 형태였는데, 자, 그렇습니다. 먼저 구심 가속도를 유도했죠.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A라고 했고, A는 자,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자, 결과를 잘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A는 R분의 V제곱의 형태로 쓸 수 있고, 이것이 구심 가속도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심력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구심력은 자, 다음과 같이 뉴턴 제2법칙이었죠. F는 MA에서 A를 R분의 V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럼 이것이 구심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V는 R 오메가의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MR 오메가 제곱으로 쓸 수 있죠. 자, 중심을 향하는 힘 구심력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자, 원심력의 주제로 왔습니다. 자, 원심력. 자, 원심력은 관성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관성력의 한 형태로 자, 원심력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자, 이 관성력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몸무게의 변화를 느끼죠. 올라갈 때는 뭔가 몸무게가 늘어난 것 같고 내려갈 때는 좀 몸무게가 가벼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나 아니면 차를 탈 때 차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 뒤로 쏠리는 현상 혹은 내 몸이 멈췄을 때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 이런 현상이 바로 관성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관성과 관련된 힘인데 결과적으로 이 관성에 관한 해석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주어진 이런 상황을 흔히 보죠. 이렇게 물체가 움직일 때 자, 여기에 있는 손잡이가 뒤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타고 있을 때도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자, 관측자가 외부에 있느냐 밖에서 보느냐 아니면 안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기술한 것인데요. 뭐 이 내용을 자, 이 상황에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자, 괜찮습니다. 우리 이 원심력이라는 이 주제에서 여러분들 그 의미를 오히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교수님이 저번 시간 3차시 마지막에 원심력이란 실제하는 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것은 가상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원심력은 가상의 힘, 즉 실제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실제 힘은 무엇이냐? 바로 이 구심력이 바로 실제하는 힘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구심 가속도는 알겠죠? 구심 가속도. 자, 구심 가속도는 여러분들 얘기했고, 자, 이 원심력과 구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심력과 구심력. 원심력. 자, 원심력은 가상의 힘이고 구심력이 이제 실제하는 힘이다 이런 의미인데 자, 이것을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처음에 봤던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 원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좀 크게 볼까요? 네, 방금 봤던 원운동을 확대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원운동에 이 원운동하는 이걸 방이라고 생각해 보겠어요? 자, 이 방 안에 여러분이 이제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자, 이것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타고 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줄을 매달아 이런 깡통을 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미처럼 작아져서 이 깡통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이 회전할 때 무엇을 느끼죠? 자, 여러분은 마치 자동차가 커브를 돌 때 여러분이 그 차 그 문 쪽으로 몸이 밀려나는 것처럼 느끼죠. 차가 회전을 이렇게 한다면, 커브를 돈다면. 자, 그와 같은 힘을 느낀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느끼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이 안에 자동차에서 탑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마치 누가 나를 이 밖으로 떠미는 힘을 느낄 겁니다. 바로 그 힘이 원심력이고요. 그러나 외부에서 바라보면 어떤 힘만 존재해요? 자, 원운동하는 구심력만이 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중심을 향하는 힘입니다. 구심력만이 존재하죠. 따라서 실제하는 힘은 구심력인데, 자,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원심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구심력은 실제하는 힘이고, 자,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구심력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를 누군가 밖으로 떠민다, 즉 원심력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구심력인데, 실제하는 힘은 구심력인데, 자, 여기에 이제 가상의 힘, 예, 바로 실제하지는 않지만 타고 있는 사람은 실제처럼 느끼는 힘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원심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해되죠? 따라서 구심력과 원심력은 방향이 물리적으로는 이제 방향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을 보면, 자,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부호로 표현을 했는데, 자, 이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즉, 똑같은 크기인데 마치 반대로 작용하는 어떤 힘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물리학에서는요, 수학에서는 더하기 빼기지만 물리학에서는요, 꼭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방향성을 표현하는 물리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이 원심력은 실제하는 힘은 아니고, 자, 원심력은 실제하는 힘은 아니고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관성력의 한 형태이죠. 가상의 힘입니다. 자, 물리학에서는 이런 정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가자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바로 이거였어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즉, F는 ma인데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의 형태에서 R분의 V제곱이고, R분의 V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이 힘은 구심력이다. 이라는 표현을 잘 봐둡시다. 자, 다음은 이제 자, 사절로 가서 단진동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됐네요. 자, 1차 시는 마무리하고 2차 시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